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6학년 1학기 4단원 비와 비율 그 9번째 시간,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 알아보기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속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걸린 시간에 대하여 얼만큼 갈 수 있는지를 구하는 것이 속력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그 부분이 잘 기억이 나신다면 이번에 두 번째 인구 밀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인구 밀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밀도라는 말이 조금 여러분이 생각 안 해보신 단어이거나 아니면 잘 안 들어본 단어일 수 있는데요. 밀자라는 거는요, 얼마나 빽빽한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빽빽한가. 그래서 인구가 밀도, 얼마나 빽빽하게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그 공간 안에, 즉 1제곱킬로미터 안에 사는 평균 인구를 바로 인구 밀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공간은 동일한데요. 이 동일한 공간 안에 자, A 지역은 인구가 예를 들어서 3명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B 지역은 동일한 공간 안에 인구가 2명이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A 공간과 B 공간 중에서 각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공간은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자, 각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공간은 B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땅을 얘는 3명에서 나눠 가져가야 되고 B는 똑같은 땅을 2명이서만 가지면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밀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거는 요 안에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그 대신 동일한 공간 안에서 A와 B 지역은 공간이 동일하지만 A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과 어떤 시골을 비교를 해보자면 서울의 인구가 훨씬 더 많죠. 동일한 공간을 잰다고 해도 서울의 인구가 훨씬 많아요. 시골보다는. 그래서 서울의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라는 건 동일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이 되는 이 공간 안에 얼만큼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300명, 그리고 이거 지난 시간에 퍼라고 읽었었죠. 300명 퍼 제곱킬로미터라는 거는요, 제곱킬로미터당, 즉 뭐 1제곱킬로미터겠죠. 1제곱킬로미터당 300명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사는 도시의 인구 밀도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의 인구 밀도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우리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지 낮은지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구 밀도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아영인의 마을이고요. 두 번째는 정안의 마을이에요. 자, 아영인의 마을의 인구 밀도를 구하기라고 했어요. 자, 인구 밀도는요, 인구에서 넓이를 나눠야 돼요. 아까 예시로 설명드렸던 것이 300명, 그리고 퍼, 그리고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이 퍼는 분수의 그 나누는 그 짝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결국은 1제곱킬로미터에 대하여서 몇 명이 사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제곱킬로미터에 대하여서 몇 명이 사는가. 자, 그러면 인원이 분자로 올라가고 넓이가 분모로 내려갔어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인구가 분자로 올라가고요. 인구 200명이라고 나와 있죠. 인구가 분자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넓이가 분모로 내려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각 인구가 제 1제곱킬로미터당 몇 명씩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를 재는 거거든요. 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요 식 그대로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채워주시면 나누기 뒤에 있는 숫자가 분모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10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인구를 넓이로 나누면
1제곱킬로미터당 몇 명이 살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몇 명이 사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 나누기 10 하면 20이기 때문에 1제곱킬로미터당 20명이 살고 있어요. 지금 아영이네 마을은 1제곱킬로미터당 아영이네 마을은 20명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한의 마을을 한번 볼까요? 자, 또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인구 밀도는 인구에서 넓이를 나누시는 거예요. 반대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나누시면 답이 달라져요. 인구에서 넓이를 나눠야 해요. 자, 그러면 인구가 144명, 144명에서 넓이가 8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8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죠? 18명, 즉 1km당 18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한의 마을은 18명이 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구 밀도가 높은 거예요.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거는 1제곱킬로미터에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영이네 마을이 1제곱킬로미터 안에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러면 그냥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지 않은 채 땅 넓이로만 보자면 뭐 땅값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요. 땅 넓이로만 딱 비교했을 때 어느 도시에 사는 게 더 이득일까요? 당연히 정한의 마을에 사는 게 더 이득이겠죠. 이거는 뭐 다른 뭐 교통이 편리한다던가 뭐 병원이나 이런 편리한 그런 관공서나 아니면 병원, 뭐 극장, 뭐 상점 이런 것들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똑같이 땅을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만 이 조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인구 밀도만 조건으로 보았을 때는 정한의 마을이 조금 더 살기 좋겠죠. 왜냐면 정한의 마을이 한 사람당 차지할 수 있는 땅의 넓이가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으면 한 사람당 차지할 수 있는 땅의 넓이가 좁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인구 밀도를 구할 때는요, 반드시 인구 밀도니까 인구에서 넓이를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기억하기 쉽도록 인구 밀도기 때문에 인구에서 넓이를 나눠준다. 인구 밀도는 인구에서 넓이를 나눠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더 풀기 쉬우실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문제 푸는 강의가 있을 때 그때 실제 문제를 가지고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